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음, 어, 5월 8일 이 연휴가 이제 마지막 날, 축하해. 어, 아마 절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연휴 잘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침 또 뭐 어버이날이어서 음, 좋은 날이 겹친 그런 날입니다. 자, 이 논어는 지금 이 시간으로 해서 논어 와 관련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논어는 그 뭐 일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제 삶에 있어서 저를 지탱해 줬던 마지막 그 버팀목 또는 내 자신을 이렇게 끌어주고 어, 흔들리는 나를 잡아주고 바른 방향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논어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예, 고등학교 때부터 이 논어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성장을 했고 지금 50이 넘어서도 이제 여전히 60이 다 됐군요. 60이 다 되면서도 여전히 이 논어가 좋은 이제 그런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동양 철학 고전의 책 중에서 이 논어를 뭐 유난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은 그만큼 제게 미쳤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어는 이거 사서삼경이죠. 이 사서삼경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대학, 중용, 맹자, 논어 이 전부 다 이제 사성의 관계 속에서 육아의 어떤 그 사유의 틀거리들을 만들어가는 책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되어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공자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맹자의 그 스승의 학문에 대한 논의에 대한 부분들을 맹자가 말한 부분들을 언급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 논어맹자 즉 이제 공자와 맹자 서로 연결이 되고 또 공자의 사상이 그 중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중용이라는 것은 바로 또 주역으로 또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자께서는 시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시인. 그래서 이제 시경을 편찬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경, 서경, 역경, 역경이 주역이죠. 시경, 서경, 그 다음에 주역, 역경, 그리고 논어명자 대학중령이라고 하는 이 책들이 바로 사서삼경으로서 굉장히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서로 넘나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논어를 이야기하면서 맹자를 이야기하고 대학을 이야기하면서 이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다음에 서경을 인용하고 그다음에 중용을 이야기하면서 주역과 함께 이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육아의 그 교과목이 바로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이 7개의 과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공자가 가장 앞선 인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논어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하고, 음, 다음 주부터는, 어, 시경에 대해서, 주역에 대해서, 이제 맹자에 대해서, 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동양 철학고전 이 네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주역이 지금 상태로 한 7개 강좌 정도로 이제 녹화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그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맹자와 장자는 새로이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역은 지난 학기에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굉장히 그 심사숙고해서 녹화한 부분이니까 뭐 굉장히 그 주역은 잘 전달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어를 마지막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해서 시경과 주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맹자와 장자를 살펴보면서 동양 철학 고전에 대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어에 대해서 이제 앞장에 하기편을 이야기를 했고 하기편 1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부지불운하니 불효 군자호와 자, 이 부분에서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고 지부지 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 즉 모든 공부의 주체, 삶의 주체는 바로 나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바로 세우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무언가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제 우리들 삶에 있어서, 한 부분들이, 그, 뭔가 흐트러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자기가 없을 때 그런 부분들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어, 내가 바로 서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의 의미들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때, 예, 흔들림이 없는 거죠. 단지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흔들림이 없는, 그 부분은 생시고의 사말락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는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노력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어려워야 뭔가를 어, 얻- 얻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은 제기, 지부지 제인이라고 하는 이그 말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학은 제기요, 지부지는 제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수업이 마치고 또 다른 수업을 하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은 제기요, 지부지는 제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아가고 다른 사람의 말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다. 지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학은 제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지부지, 나의 배운 것을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 내가 적게 알고 있는 거, 나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주든지 굳이 알아주지 않든지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꼭 이 부분, 학은 제기라고 하는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가 주체이다라고 하는 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학예편 1장에 있어서의 핵심이에요. 배움의 기쁨, 배움의 즐거움,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 이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거. 내가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해야 됩니까? 결국 나를 위해 하는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까? 내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나 스스로 찾아서 주체가 되어서
의도적으로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위인지학을 하지 말고 위기지학을 해라. 이것도 그죠?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위기지학은 뭡니까? 내게 필요한 학문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학문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학문. 다른 사람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내게 필요한 공부, 나를 위한 공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나를 위한 공부의 주체는 나이고 중심은 바로 나고 그렇습니다. 자, 이걸 꼭 잊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예편 1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부지불원의 권력 군자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의 기쁨이라고 하는 부분들요. 그리고 학과 습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익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없으면 배움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머슬 메모리,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항상 체득할 수 있는 그런 반복된 공부, 예, 반복적인 공부, 이런 공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바로 학위편 1장을 했습니다. 요 남의 몫과 나의 몫이라고 하는 요 부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은 아니죠.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프로스트의 가지 못한 길입니다. 예, 이 글은 요 논어를 어, 만 7이 되는 시점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정리의 과정 속에서 이 칼럼식으로 조금씩 적었습니다. 자, 그 글에 보면 노랗게 물든 숲속의 두 갈래 길, 몸 하나로 두 길을 갈 수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으로 그곳에 서서 덤불 속으로 굽어든 한쪽 길을 끝까지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다른 쪽 길을 택하였다. 똑같이 아름답지만 그 길이 더 나을 법하기. 이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의 가지 못한 길입니다. 이 사람이 적게 다니는 길, 덤불 속으로 굽어든 길, 뭐 이런 길을 가다가 갈림길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어느 길을 갈까? 그죠? 어느 길을 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듯하고 가기 편한 길을 아마 갈 겁니다. 그죠? 그 길을 선택하겠죠. 다른 사람이 간 길. 그 이제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 그 길을 선택해서 가게. 물론 그 길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포기를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 길을 걸어보리라. 우리들은 인생의 길 위에서 늘 고민한다. 그리고 선택을 하고 그 길을 따라 가게 된다. 그 길이 잘못 선택한 길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 어, 이 논어의 학이편. 자, 이 부분을 두고 늘 이런 생각을 하죠. 학이 시습지를 말하고 인부지불론을 말한다. 그리고 불호과 지천면과 이순을 말한다. 공자의 말씀은 늘 그렇듯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표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 만이 되었으니 이제 부록을 해야겠지. 시인이 다가왔으니 천명을 알아야 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는 것이 군자라고 하지 않았는가. 아, 우리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랄까, 인도함, 이끌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말씀처럼 살아가리라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공자께서 사십을 부록이라 하고 지천명이라 하고 이순이라고
하였을 때 공자 자신은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사는가? 또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거죠. 논의 서문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자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중국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모든 바람을 내려놓고 노나라로 온 것이 65세. 물론 이제 공자께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는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주요 천하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공자의 주요 천하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고, 공자의 노심초사는 자신의 어떤 그 관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조바심이 아니고, 자신의 뜻을 펼쳐서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에 있어서의 조바심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논어에서요.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그 방향성이 이 모두를 위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공자와 같은 성인의 삶 속에서 주요 천하의 그 10여 년은 그 어떤 나에게 있어서 내가 논을 바라보고 공자를 바라보는 나의 입장에서는 어, 공자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와서야 공자는 비로소 모든 일은 다가오는 것이지 억지로 얻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인부지불운하니 불효군자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논안으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연마하던 그 순간들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노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얻어지는 것이고 공자와 같은 것도 역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공자도 인생의 길 위에서 실수도 하고 화도 내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하늘이 나를 버리셨 하늘이 나를 버렸 예, 이 안현이라고 하는 제자가 삶을 마쳤을 때 이 공자의 그 이 하소연, 그 원망, 어, 그런 부분들이죠. 자, 결국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음, 이거죠. 음, 실수는 반복해도 이것만은 잊지 말자. 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학은재기요. 부지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나를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들은 인간이기에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인생은 자신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다. 길은 가야 이루어진다는 장자의 말도 있듯이 나의 방식대로 나의 길을 가는 것 뿐이다. 가는 것은 내 일이고 그것을 알아주는 것, 알아주지 않는 것은 상대의 일. 다른 사람의 일을 두고 내가 왈가왈부해서는 안 돼.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 내 몫과 다른 사람의 몫을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순의 공자가 되어 있습니다. 성냄과 후회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자의 그 삶의 길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제 안연이 이야기했듯이 수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이고 뭐 예컨대 공자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이고 공자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 공자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인이 되었으면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중심에 바로 내가 있는 것. 학은 제기요, 지부지 제기. 학은 제기입니다.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고, 삶은 내가 사는 것이고,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부분은 이제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논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이건 학은 제기요, 지부지는 제인. 공자의 말씀으로는 인부지불언하니 불려군자와 이렇게 지금 이제 애둘러서 이야기한 거죠. 윤씨라고 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학은 제기, 지부지제인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공자처럼 공자의 그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학은 제기, 지부지제인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죠. 다만 이제 인부지 불어나니 불려 군자화 이렇게 뭐 아주 폭넓은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되었건 인부지 불어나니 불려 군자화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이다. 자, 오늘이 이제 5월 8일인데 어버이날이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성인이 우리 일반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것과 부모께서 우리들을 이끌어주는 그 두 가지 어떤 방식. 이게 바로 어른이라는 거죠. 그죠? 어른이라는 거 했을 때, 이 어른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라고 하는 이 부분들. 그래서 이제, 기위냐 효제. 그죠? 기위냐 효제요. 이호 범상자 선은이 불호 범상이 호 장난자 미지유야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위냐 효제하면서 이호 범상자 선이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 위인 이러면 사람 됨됨이입니다. 사람 됨됨이 그 사람 됨됨이가 효제 효도하고 공경하고 예, 효성스럽고 그다음에 뭡니까? 어른들을 지극히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호범상자,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 선의다, 드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중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거죠.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위인냐 효제, 효도하고 공경하는 공경제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에 있어서 우리들 일상을 통해서 행동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이 뭐냐? 첫 번째가 효, 두 번째가 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자기 잘났다고 찔러다거리는 게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남의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남을 업신여기기를 밥 먹듯이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공경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는 참 기본적인 덕목을 실천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논어 2장입니다. 그러니까 학위편에서 두 번째의 글이 바로 기위냐 효제, 기위냐 효제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이제 효와 제, 효와 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효제를 뭐라고 하느냐면 근법,
근본으로 이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무본이니 군자는 근본에 힘쓸 것이니 본립, 이 근본이 있어야 도가 생한다. 근본이 있어야 도가 생한다. 예, 근본이 있어야 도가 생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삶에 있어서 가장 바른 도리라는 거죠. 그죠? 어, 우리들 사이사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관계망 속에서 지켜져야 할 바른 도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근본에 힘쓸 것이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성된다라고 근본이 서는 것. 요게 바로 뭐냐면 근본은 효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에서 이 효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대목입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뭐 자취하고라도 자, 요 부분 본립이 도생하나니 근본이 바로 서면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후제야자는 효와제라고 하는 것은 위인지 번여, 위인지 번여,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 아니겠는가?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에 힘써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근본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라고 하면 바로 효와 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썼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보면 교언영색, 교언영색, 선의인 이랬습니다. 교언영색이에요. 교언영색. 이 교원영세 교원영세 교원영세는 뭡니까? 이 그죠? 교영선야. 그러니까 교라고 하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언 말을 어, 잘 하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입에 착 달라붙도록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아주 뭐 꾸미는 말이에요. 꾸미는 말. 교언이라고 하면 꾸미는 말, 영색, 예, 얼굴색을 꾸미는 것. 이것입니다. 영색도 마찬가지. 가식적인, 정스러운 말, 뭐 이런 것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을 이 잘하는 것이 어떤 잘하는 겁니까? 어, 그럴싸하게 하는 거죠. 말을 그럴싸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얼굴빛도 아주 간사하게 이렇게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한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영색이에요.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이게 영색입니다. 이 교원 영색은 어, 말을 그럴싸하게 하고 얼굴빛을 어, 그럴싸하게 하는 그런 사람 중에는 인한 사람이 드물 인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 요 이야기는 이제 등석이라고 하는 그 소피스트 변론가죠. 변론. 아주 요렇게 붙었다. 저기서 저렇게 붙다 하는 이 등석이라고 하는 정나라의 변론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등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등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 시기의 정나라는 아주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그러니까 아주 그 법적인 부분에서 맨날 소청이 일어나서 이 법적인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는 아주 이상한 나라로 되었습니다.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등석이라고 하는 변론가, 즉 요즘으로 치면 변호사죠. 자, 이때 정나라의 부자 사람이 죽었어요. 부자 노인이 죽었는데 이 어부가 부자 노인을 바다에 가서 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자식을 찾아주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돌아가신 분을 집에 모셔다 놓으니까 어, 모셔다 놓고 그 아들을 찾았어. 그래서 이제 아들을 찾아가지고 이 아들에게 이제 줘야 되는데 사리비를 요구를 했어. 근데 이제 아들이 사리비를 적게 주겠다라고 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그 어부가 어, 변호사에게 이제 시켜서 변호사에 물어요. 그래서 가버렸습니다. 이제 가버리고 나니까 시체는 썩는 냄새가 나고 그렇잖아요. 시체 썩기는 시작하니까 코를 찌르고 악취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어부가 안 되겠다,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아이고, 뭐 저기 돌려보내주지 마라. 아니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돈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는 아들이 더 문제이지 아마 비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시체가 썩어가는데 어느 아들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냐. 좀 더 있어봐라. 그러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악취가 심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 이제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들이 이제 이 등석을 찾아갔어요. 등석을 찾아가니까 등석이 뭐라고 하느냐면, 좀 기다려봐라. 지금 악취가 나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악취가 나서 아마 못 살 거다. 당신은 그 비난만 조금 받으면 되지. 그 사람은, 어부는 지금 그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 거다. 조금 기다려봐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등석의 경우에는 어부한테도 변론비를 받고 이 아들에게도 변론비를 받고 자, 이 시체 하나를 두고 어,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등석이죠. 이렇게 하나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예? 이렇게 이제 하던 이 등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나라의 명재상가, 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재상이 되자마자 등석을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등석이 그 변론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온 나라가 시끄럽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도 저기 어,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저 사람도 해결해 달라, 막 이러면서 법률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처럼 단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이 그런 시간들이 계속된 거죠. 예, 그래서 정나라의 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이 재상이 되면서 이 등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것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원영색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런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은 드물다라고 하는 것을 논어의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해놨습니다. 자, 요 부분, 어, 여기죠, 여기죠. 예. 아, 요 내용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말을 많이 한 사람을 치자면 등성이 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다. 공자와 맹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공자의 하술이 남아있는 책이 논어이고 맹자의 하술이 남아있는 책이 맹자이다. 그러나 공자와 맹자를 두고 그에게 말이 많다고 할 것인가? 오히려 그들의 말씀 사이에 묻어있는 행간에 담겨있는 가르침은 읽은 이로 하여금 무한한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가게 해준다. 어찌 더 큰 찬사를 보내지 않겠는가?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렇게 다를까? 결국 등석은 진리를 위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이익을 위해 변론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돈을 위해 진리를 호도하고 사람을 위해 말장난을 일삼았으니 그의 말은 사회에 악이 된 것이다. 논어에서 군자는 근본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인데 만약 말을 그럴싸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꾸미는 것을 극진히 하는 것으로 이를 삼게 되면 사람의 욕망이 함부로 움직여서 본심의 덕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진실을 호도하는 말들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특히 자신이 아꼈던 자공이란 제자에게 말재주가 뛰어난 자를 아주 미워한다. 라고까지 그거는 하였다. 자, 이 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아가 결국 말을 잘했다 하잖아요. 근데 공자가 제일 미워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아다. 공자의 제자 중에서 제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제아였는데, 공자가 제일 미워했던 인물이 바로 제아였다는 거죠. 네, 그만큼 공자는 말에 대한 부분들을 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자가 말하기를 공자 사후에 공자의 학단을 이끌어갔던 증자, 그죠? 효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 인물이 되는 사람이 바로 증자입니다. 이 증자의 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 음,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증자의 아버지가 이제 증석이 증석. 그 다음에 증자의 아들이 이제 증석의 아들이 이제 증자. 예, 이- 이 증삼, 증삼. 증자의 아들이 누구냐? 증원 이렇게 증원. 이 증자가 이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증자가 아버지를 모셨을 때 이제 증석을 모실 때 요렇게 상 있겠죠. 그죠? 밥상이 있으면, 옛날 우리 저가 클 때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할아버지 밥상은 이제 독상이죠. 독상. 근데 할아버지 밥상에 이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특권 있는 사람이 맞손자예요. 맞손자. 내 같은 경우에는 맞손자니까 할아버지하고 이제 겸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잡수고, 할아버지는 여기 잡수고 할아버지 앞에서 내가 겸상을 하죠. 할아버지하고. 예,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정석이 밥을 이제 다 먹었습니다. 먹고 이제 늘 고기 반찬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정석이 이제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물리는 거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옛날 물리면 여기 있는 찬이 이쪽으로 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석이 다 드시고 이제 물려라 이래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잔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겠죠. 물려라라고 하고 더 보탰는 게 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 여기 있던 이제 증자가 항상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편안하게 여기 잔을 이렇게 물려주는 거죠.
자, 이 증석이 돌아가시고, 이제 증자가 이제 요 자리에 왔죠. 증자, 증삼. 증삼이 이제 요 자리로 왔겠죠. 이 증삼이 왔을 거고, 어, 또 이번에는 이제, 어, 증삼의 아들인 증원이 여기 왔겠죠. 이제 맞바꿨죠. 이제 요렇게 가고, 여기는 요렇게 갔을 거고, 증원의 아들이 여기 갔겠죠. 그죠? 자, 그 이번에는 이제 증언이 이 증삼, 증자의 증자를 모실 때 이 똑같이 이제 상을 찬을 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증자가 물려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물려라라고 하고 또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증언이 항상 그랬대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하고는 항상 이제 고기 반찬 이제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습니다 하고 올린 거 하고 예 있습니다 라고 하고 올린 거 하고 그 차이가 증자와 증언의 차이라는 거죠. 이 맹자는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자는 아버지를 마음으로까지 모셨고 증언은 아버지를 몸만 모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멘트가 나와요. 맹자에. 예, 이 멘트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만 모신 거하고 마음까지 모신 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이 고기 잔이 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 아버지 있어요. 염려 말고 주세요. 이렇게 마음까지 배려. 그죠? 없어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잔이 올라오게 되면 정자의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또 힘들게 마련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예, 이제 이 정원의 마음으로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모님을 모시는 어떤 마음가짐에서 증자는 부모의 마음까지도 배려하면서 모든 행동과 말을 했다라고 하면 이 증원의 경우에는 어, 그렇지 않았다. 그죠? 자기가 효도를 극진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어, 일상 속에서 내비쳤을 거다. 그러니 이제 맹자가 증자는 부모님을 마음까지 모셨고 증언은 아버지를 뭐예요? 몸만 모셨다. 이렇게 비평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증자가 한 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삼성오신 세 가지로서 반성한다. 무엇을? 내 몸을 반성. 위모의불충과 다른 사람과 도모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했던가. 충. 최선을 다했니? 여풍우교의 불신과 친구와 더불어 사귐에 있어서 믿음을 주지 아니했던가. 전불서와 전하는 말씀을 익히지 아니했던가 해서 이 습까지 나와요. 자, 흉신습이라고 하는 이 세 부분을 증자는 늘 반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자의 제자가 맹자잖아요. 자, 진기지휘충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충이라고 하고 충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일상을 통해서 하루에 세 가지 정도를 반성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공부를 다 했나? 익혔나?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주었는가?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계획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증자의 삼성오신 세 가지로서 내 몸을 완성한다, 돌이켜본다 이렇게 중에서 충, 신, 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을 늘 반성하고 늘 돌아보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뭐 공자이든 맹자이든 이 정자이든 참 훌륭한 분들은 뭔가 달라요. 예, 스스로가 늘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좀 더 나아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제 성인들이고 현인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증자의 삼성오신, 이 삼성오신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어에 대해서는 자, 요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식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역이라든가 라고 하는 부분을 쭉 이어가면서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